네, 이번 시간부터는 미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미분 단원 전반에 걸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쭉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y의 값은 뭐 fa에서부터 쭉 fb까지 변하게 되겠죠. 이때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쓰고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b에서 a를 뺀 이 간격을 b 빼기 a, 이것을 델타 x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은 바로 여기 fa에서 fb까지 변한 거니까 요만큼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fb 빼기 fa, 이것을 델타 y, y의 변화량을 델타 y, x의 변화량을 델타 x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델타 x와 델타 y에 대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이 값을, 이 b죠, b, 바로 이 x에 대한 y의 b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이제 b와 a, 그 다음에 fb와 fa를 써서 b 빼기 a, x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fb 마이너스 fa, 이게 y의 변화량, 이것을 바로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또는 구간 a, b에서의 닫힌 구간이죠.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b라고 하는 녀석을 바로 이 a와 델타 x를 사용해서 대신 쓸 수 있는데, 자, 원점이 여기에 있죠. 이 원점에서부터 우선 a만큼 와서 다시 델타 x만큼 갔으니까 b를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다? 네, a 더하기 델타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b를 a와 델타 x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a 플러스 델타 x.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f의 바로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또 쓸 수 있겠죠. fb를. 그래서 fb 대신에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b 빼기 a를 델타 x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것이죠. 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의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구간 a, b, 물론 닫힌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양 끝점을 지나는 바로 a, fa라는 점과 그 다음에 b, fb라는 점, 이 구간의 양 끝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바로 평균 변화율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간, 닫힌 구간 1,3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우선 구간의 양 끝 1과 3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 보도록 하죠. 1을 넣어서 계산하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일단 1,1에서 출발해서 3을 넣어서 계산하면 9가 나오니까 3,9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때 x의 변화량은 뭐가 되죠? 네, 바로 여기 2가 되겠죠. x의 변화량을 뭐라고 쓴다? 델타 x. 1에서 3으로 커졌으니까 2만큼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은 1에서 9로 8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델타 y가 8. 근데 이 구간에서 1,3이라는 구간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 값이 바로 평균 변화율인데 그것이 바로 얼마다? 네, 4다. 네, 미분계수. 미분이라는 용어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미분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찍고 그 점의 x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 점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의 x를 x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찍어 놓은 점은 이제 정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찍어 놓은 점은 동점입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고정되어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점을, 위치가 변할 수 없는 점을 뜻하는 것이고, 동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점, 움직여서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점을 동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미분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간 지금 a, x, 닫힌 구간 a, x에 대해서 한 점은 정점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은 바로 동점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점에 해당하는 x 좌표니까 상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동점에 대한 이 x 좌표는 값이 변하는 거니까 변수로 이렇게 놓게 된 것이죠. 변수로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닫힌 구간 a, x에서 바로 x의 변화량 델타 x는 x 빼기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은 요만큼인데 fx에서 fa를 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델타 x를 간단하게 h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녀석을 바로 이 a하고 델타 x를 써서 나타내면 원점이 이 정도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x에 위치하는 이 x에 해당하는 x 좌표를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델타 x나 h나 똑같은 거니까 h로 나타내게 되면 a 더하기 h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점의 x 좌표는 그냥 x라고 놔도 되고, a하고 델타 x를 써서 a 플러스 델타 x 또는 a하고 h를 써서 a 더하기 h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간 a, x 닫힌 구간 a, x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바로 델타 x 분의 델타 y인데, 자, 이것을 바로 이 x하고 a를 써서 나타내면 x의 변화량은 x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은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a하고 델타 x를 써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x의 변화량은 바로 요놈에서 요놈 빼면 되는 거니까 델타 x 그대로 델타 x 분의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함수값은 fa 더하기 델타 x겠죠. 그래서 f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써줘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델타 x, 위에 있는 게 델타 y.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x 대신에 h를 여기다 써서 h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표현을 여러 가지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한 거고요.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봅시다. 바로 이 정점에서 순간적으로 바로 점이 바로 옆으로 하나 찍혀 나왔고, 또 잠깐의 순간이 지나면 또 점이 옆에 찍히고 옆에 찍히고 옆에 찍히고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이 계속 여기 해서 여기까지 찍혀 온 것이죠. 근데 여기 찍히기 전에는 여기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찍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간을 이 점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즉 x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구간을 좀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변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구간에서의 델타 x는 요만큼, 델타 y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직선으로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점을 이쪽으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좀 전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과거로 이렇게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여기에 있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구간이 또 어떻게 되죠? A에서부터 X까지 해서 구간이 또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구간이 아까는 여기서부터 구간의 길이가 요만큼이었다고 한다면 이 점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오면 구간의 길이가 또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때 Y의 변화량은 요만큼이 되겠죠. 이때 이 구간을 좀 줄여 놓았을 때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량은 요놈분의 요놈. 자, 그것을 이제 기울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점이 이쪽으로 오면 또 구간을 또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바로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구간을 또 이렇게 또 축소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소를 구간을 하면 요만큼의 x의 변화량이고 요만큼의 y의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은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 다음에 이 점이 이 점으로 온다면 마찬가지로 x의 변화량은 요만큼, y의 변화량은 요만큼이 되고, 그때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직선의 기울기. 그럼 이 점이 이 점으로 오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 이 점하고 이 점은 거의 간격이 없겠죠. 간격이 거의 사라져 간다. x의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은 거의 같은 점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까지 접근해 간다면 이 점은 사실은 두 개이지만 마치 하나와 같은 점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바로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그린 이 직선을 한번 잘 봅시다. 자, 이 직선을 봅시다. 이 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는 선을 또는 관통하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네,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간의 길이를 좀 줄였더니 요런 할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간을 또 이렇게 줄이니까 할선 계속 할선인데, 이 동점이 계속해서 정점으로 쭉 다가가면 거의 이 점하고 이 점이 뭐 완벽하게 만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근접해 갔을 때는 이 사실은 두 개인 점이지만 마치 하나인 점처럼 되어 가겠죠.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바로 이 할선이 점점 무슨 선이 되어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접선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접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이쪽에 와서 좀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점하고 요 점이 거의 붙어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접선을 만든 건데, 요 부분을 다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 점이나 이 점이나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죠. x 값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 x의 변화량이 요 정도 되겠죠. y의 변화량은 요만큼이 되겠죠. 근데 이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거의 얼마에 가까워지겠어요? 네, 0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짧은 순간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그때 x의 변화량은 거의 0에 가깝고 y의 변화량도 0에 가깝다. 그렇지만 정확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놈이 0.0000001 정도 변했을 때 이 값이 0.0000002 정도 변했다면 바로 여기에서의 변화율이 뭐가 되는 거죠? 네, 2가 되는 것이죠. 변화율이 2라는 것은 바로 이 y의 변화량이 x 변화량의 2배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점으로 변할 때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변화죠. 그래서 이 변화율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바로 이 구간을 계속 잘라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미세하게 분할해 나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느냐? 바로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고 한다. x의 값이 얼마인 곳에서, 네, a인 곳에서 순간적으로 점이 바로 연속적으로 찍혀 나갔을 때, a라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점이 바로 옆으로 찍혀 나갔을 때 x가 아주 조금 변하고 y도 조금 변했겠죠. 그때의 변화율, x에 대한 y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미분계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분을 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구해진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미분계수를 구한다 또는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간을 계속 미세하게 뭐 해 나간다? 분할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분할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바로 점이 이쪽으로 접근, 이쪽으로 접근, 이쪽으로 접근, 계속해서 바로 얼마로 이 x가 점점 a 쪽으로 접근을 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x의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y의 변화량도 0에 가까워지지만 바로 요 짧은 순간,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순간 변화율이다. 또는 뭐다? 미분계수다. 그런데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다? 바로 x는 a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계수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우선 여기는 정점이 있고 정점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동점을 하나 잡는다. 동점의 x를 그냥 x라고 하고 이 x를 a 쪽으로 무한히 보낸다. 그 얘기는 구간의 길을 줄여나간다. 미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x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 동점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쭉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와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근접시켜 나간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요점하고 요점이 거의 근접해 왔을 때 바로 요점에서 요점으로 순간적으로 변했는데 그때 순간적인 x의 변화량, 순간적인 y의 변화량, 그때 순간적인 x의 변화량분의 순간적인 y의 변화량을 뭐라고 부른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어디에서? 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구간을 미세하게 분할을 해서 얻어진 그 변화율, 그것을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자, 그것을 기호로 쓰게 되면 바로 FA가 아니라 F'A라고 하는 겁니다. FA는 함수값이죠? 이건 함수값이 아니에요. 이 곳에서, 이 근방에서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F'A라고 쓰고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우선은 여기 이제 델타 X였죠. 여기가 델타 X고 요만큼이 델타 Y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X가 점점 A를 향해 간다는 얘기는 구간의 길이가 즉 델타 X의 값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점이 이 정도 왔다고 합시다. 그럼 델타 X가 이만큼으로 줄었잖아요. 그거보다. 그럼 델타 Y도 줄게 되잖아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Y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같이 0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X의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해 가면 Y의 변화량도 0으로 수렴해 간다.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한다. 자,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바로 미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분. 구간의 길이를 계속 줄여 나간다. 구간의 길이를 미세하게 분할해 나간다. 그죠?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X를 A로 보내고 있다. 그 얘기는 이 점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면은 X가 충분히 A에 가까워졌을 때 요점하고 요점은 거의 근접해 있다. 그러면 이것은 X가 순간적으로 변하고 Y도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이다.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구간의 길이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델타 Y도 0으로 가서 순간적인 X의 미세한 변화량 분의 순간적인 Y의 미세한 변화량의 비율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 델타 Y는 바로 요 놈을 써서 나타내면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X의 변화량 델타 X 그 다음에 델타 X 대신에 뭐 H를 써서 나타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X를 써서 나타내면 바로 FX에서 FA를 뺀 것이 여기에 Y의 변화량 그 다음에 X 빼기 A가 X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 지금 요 세 개가 있잖아요. 요 부분을 반드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서 미분계수 이 수식을 적는 것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을 하나 찍고 여기도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 해당하는 x를 a 그 다음에 이 점에 해당하는 x를 x라고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델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델타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 점을 이쪽으로 쭉 접근시켜서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쭉 긋게 되면 거의 같은 점이니까 뭐가 그어져요? 네, 접선이 그어지죠.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고, 그걸 이제 기호로는 f 프라임 a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뭐예요? 네, 극한인 것이죠. 그래서 리미트 구간의 길이가 바로 델타 x죠. 델타 x를 무한히 0으로 보낸다. 자, 그러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 바로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순간 변화율이다.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순간적인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순간적인 y의 변화량을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함수로 쓰게 되면 바로 여기가 뭐죠? 네,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y 값이 f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놈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델타 x가 0을 향해 간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구간의 길이가 0이 되어 간다는 얘기는 바로 요 x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간다? 네, 바로 a를 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x가 점점 a를 향해 갈 때 fx, y의 변화량 델타 y를 그대로 쓰는 거죠. fx 빼기 fa, 그 다음에 나누기 x 빼기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녀석을, 요 간격을 델타 x가 아니라 h라고 하면 바로 요 x는 a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를 뭐라고 바꿔 쓴다? h로 바꿔 쓴다. 그러면 요 놈에 대한 함수값은 바로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놈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바로 요 구간의 길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는?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h가 점점 0으로 가면 바로 요 a 더하기 h라는 이 x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요? 네, a라는 x를 향해 가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바로 a라는 곳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기호로 쓰면 f 프라임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자,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겠죠, x가. 그 다음에 여기 적당히 얘로부터 떨어진 동점 하나를 잡고 여기를 x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요 점에 x를 2로 쭉 보내주면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미트 x를 무한히 2로 보내자. 그러면 여기 델타 x는 바로 x 빼기 뭐가 되나요? 네, 2가 되겠죠. 그 다음 바로 fx, x에 대응하는 y가 fx고 2에 대응하는 y가 f2죠. 그래서 fx 빼기 f2, 구간 2, x에서의 델타 x는 x 빼기 델타 y는 fx 빼기 f2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는데, 이 구간의 길이를 0으로 하게 하는, 점점 0이 되게 하려면 x를 어디로 접근시키면 된다? 네, 2로 점점 접근시키는 극한을 취하면 된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네, f 프라임 2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풀이로 하게 되면은 바로 요 밑에 두 번째인데요. f 프라임은 x가 2로 갈 때 x의 변화량이 x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fx가 2차 함수 x제곱이었죠. 그 다음 쓰고, 그 다음에 f2는 x제곱에다 2를 넣어서 계산하면 4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면은 뭐가 돼요? 네, 약분되고 x 플러스 2가 되니까 2를 넣어서 바로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x를 써서 나타내는 건데, 자, 이것도 아직은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x가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여기를 델타 x라고 놓고 바로 요 점에 x를 2와 델타 x를 써서 나타내면 2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x의 변화량은 그대로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뭐예요? 네, 2 더하기 델타 x, 여기는 f2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에서 요놈을 뺀 것이 y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델타 x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fx에다가 2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계산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 4 빼기 4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4 델타 x, 델타 x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분의 요런 하면 4가 되고, 요런 분의 요런 하면 델타 x인데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결국은 4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함수가 나와 있죠.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자, 여기 이제 2차 함수가 있고요. 어딘가에 1,1이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1,1이라는 정점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동점을 잡으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바로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점이 계속 오게 되면 바로 뭘로 바뀌어요? 네, 접선으로 바뀌죠. 할선이 접선으로 바뀐다.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죠? 네, 순간 변화율 또는 1에서의 미분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 얘기는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 얘기는 바로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뭘 구하면 되겠다? 1에서의 미분계수 f'2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또 다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x가 1이라고 하고 여기 적당히 x. 그럼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려면 이 동점을 이쪽으로 쭉 보내줘야겠죠. 즉 이 점의 x를 무한히 어디로 보낸다? 1로 보낸다.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자, 그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x의 변화량은 x-1이고 y의 변화량은 fx-f1 이렇게 되겠죠. 자, 바로 여기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fx가 요놈이고 그대로 썼죠. 요 부분. 그 다음에 빼기 f1. f1이 1이죠. fx-f1 나누기 x-1.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네, 이 녀석의 x는 1로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얘를 이쪽으로 쭉 당기면 1인 곳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놈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2x 더하기 1, x 빼기 1 약분되죠. 그래서 2를 넣어버리면 바로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똑같은 거고. 자, 2에서의 접선의 2,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 얘기는 바로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이제 그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x를 어디로 보낸다? 네, 2로 보낸다. 그럼 x의 변화량은 x 빼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서의 함수값 fx에서 2에서의 함수값 f2를 뺀 것이 y의 변화량이 되겠네요. 네, fx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놈이죠. 요놈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계산하면 0이 됩니다. y의 fx 빼기 f2. 네, 요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x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요 두 개는 약분이 되겠죠. 그럼 일단 이제 2를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2,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바로 여기가 이제 2,0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어진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2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은데 그것이 얼마다? 네, 마이너스 8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1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A에서의 미분 계수는 그림을 한번 또 그려서 해볼까요? 자, 여기를 x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 이제 x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간격을 델타 x도 아니고 그냥 h라고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이 점에 x가 바로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델타 x가 바로 h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f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FA 더하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H분의 요놈 빼기 요놈. 이해되나요? 근데 이 H 구간의 길이죠. 이 구간의 길이를 계속 0으로 보낸다. 자, H가 점점 0을 향해 가면 바로 A 더하기 H가 이쪽으로 쭉 가는 것이고, 그래프에서는 요점이 이쪽으로 쭉 접근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A에서의 뭘 구할 수 있다?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F'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H를 써서 나타내게 되면 구간의 길이를 H 또는 델타 X, X의 변화량을 H라고 두는 거죠. 구간의 길이를 계속 0이 되게 만든다. 그 얘기는 이 점을 이쪽으로 접근시킨다. 그때 X의 변화량 H분의 Y의 변화량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의 극한. 자, H가 계속 0으로 가면 요 값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간다? 네, A를 향해 간다. 이 점이 이쪽을 향해 가서 이 근처가 아니라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로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A라는 곳으로부터 떨어진 동점의 X좌표가 A 더하기 3H다. 여기가 바로 3H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FA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X가 A일 때 Y가 FA라는 얘기니까 A, FA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3H, FA 플러스 3H라는 점이 또 하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X의 값이 A인 곳에 해당하는 점이 있고 X가 A 플러스 3H라는 점이 또 있다.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에 X가 각각 A랑 A 플러스 3H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값은 FA가 되고 이쪽에 함수값은 뭐가 됩니까? 네, A 플러스 3H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X는 뭐예요? 바로 3H죠. 3H. 그 다음에 델타 Y는 요거에서 요걸 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델타 Y로 보면은 이 델타 Y, 여기 밑에 이걸 갖다가 델타 Y라고 보면 바로 이 델타 Y에 대응하는 델타 X는 그냥 H가 아니라 몇 H? 네, 이 X에서 이 X를 뺀 거. A 더하기 3H에서 이쪽 X A를 뺀 거. 몇 H? 3H죠. 바로 델타 X는 H가 아니라 3H라고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식이 변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바로 델타 X가 되고 위에 분자는 뭐죠? 델타 Y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 계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H가 0으로 다가가면 A 더하기 3H가 점점 어디로 가겠어요? 네, A로 가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극한이 바로 F'A가 되는 거고, 그거의 몇 배를 한 것과 같다? 3배를 한 것과 같다. 근데 F'A가 1이니까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점과 동점의 동점 두 개를, 정점 하나와 동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세팅을 해야 된다. 하나는 정점이어야 되고 하나는 동점이어야 된다. 정점은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 반드시 하는 고정돼 있어야 되고, 이 동점을 계속해서 어디로? 정점으로 근접시켜 나가서 이 정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H가 0으로 가게 되면 H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A 더하기 2H도 변하게 되겠죠. 이건 동점이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H, 얘도 H가 변하니까 A 더하기 H의 값도 변해서 얘도 동점입니다. 자, 미분계수는 동점 하나와 그 동점이 다가가고자 하는 정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점을 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일단 인위적인 조작을 해서 이 정점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를 보시죠. 이게 A 더하기 2H면 H가 0으로 가죠. 그럼 점점 A 더하기 2H는 점점 A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 바로 A, FA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정점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동점이고 이 동점이 지금 향해 간다는 거죠. 바로 밑에 있는 요 FA라는 정점을 향해서 정점을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FA를 뺐기 때문에 다시 FA를 더해주면 됩니다. 밑에는 그대로 3H 식을 이제 분리하는 거죠. 요놈하고
요놈으로 두 개로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의 변화량. 자, 여기는 x가 a 더하기 2h고 얘는 a죠. 그럼 x의 변화량이 요놈에서 요놈 빼보면 2h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가 y의 변화량인데 이 y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x의 변화량은 h도 아니고 3h도 아니고 몇 h? 네, 2h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이 델타 y에 대응하는 델타 x를 2h를 쓴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2하고 2가 약분되면서 3h 똑같죠? 식은 똑같지만 형태만 조금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요 앞으로 빼놓고 요것 먼저 쓰면 fa 더하기 h 그 다음에 얘를 d로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것이 바로 x의 변화량이 되는 것이죠. h가 변화량. 이 델타 x에 대응하는 델타 x는 h. 그런데 원래가 이게 3h였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을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놈이 바로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 h가 0으로 가면 a 더하기 2h가 점점점점 a로 가서 a에서의 뭐가 된다? 미분 계수가 된다. 근데 그거의 몇 배다? 3분의 2배가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h가 0으로 가게 되면 a 더하기 h가 점점점점 a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바로 a라는 정점에서의 미분 계수 그거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분의 1 f'a가 되죠. f'a가 위에서 1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지금 h가 0으로 다가가면 바로 3 더하기 2h라는 x는 바로 3이라는 x를 향해 가겠죠. 3이라는 정점을 향해 간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분 뭐 이게 나와 있네요. 그냥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위에가 f 빼기 f, y 빼기 y, 델타 y의 변화량이잖아요. 이 y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x의 변화량은 뭐가 됩니까? 2h여야 되죠. 2h. 3 더하기 2h에서 3을 빼면 2h가 바로 이 밑에 델타 x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5h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2h를 씁니다.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죠. 그러면 2하고 2 약분시키고 5가 있으니까 5h 식은 똑같죠.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3 더하기 2h가 h가 0으로 가면 어디를 향해 가죠? 네, 3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3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의 몇 분의 몇? 5분의 2배.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였다? 2였다. 그러면 f'3은 얼마다? 네, 5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찾아내고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3 빼기 h도 뭐예요? 동점. 3 더하기 h도 뭐죠? 동점이죠. 반드시 3 빼기 h와 3 더하기 h가 다가가는 정점을 일단 끼워줘야 됩니다. 자, 3 더하기 h나 3 빼기 h나 h가 0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3이라는 값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바로 변형합니다. 3 빼기 h 바로 옆에 마이너스 f3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빼기 f3,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다가 빼기 f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f3을 더해주면 똑같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지금 여기다 쓴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보이죠? 얘. 근데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이 두 개를 바꿔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요 녀석은 3 마이너스 h에서 3을 빼게 되면 바로 x의 변화량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h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h로 바꾸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써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h에서 3을 빼면 x의 변화량은 h 그대로 써져 있죠.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분의 1은 요 바깥으로 뺀 거죠. 들어가면 뭐 5h, 얘도 여기 들어가면 5h 되잖아요. 똑같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분의 1은 바깥으로 빼놓고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이 바로 델타 위에가 y이고 델타 y이고 밑에가 델타 x죠. 그래서 이게 3으로 점점 다가가니까 바로 3에서의 미분 계수 f'3이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f'3. 그 다음에 얘는 이 자체로서 그냥 x의 변화량 h 분의 y의 변화량
근데 얘가 3으로 다가가죠. 그래서 그냥 f'3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f'3이고 그것도 5분의 1을 곱하니까 f'3이 아까 저기서 5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3은 4라고 돼 있고 3에서의 함수값이 4다. 그 다음에 3에서의 순간변화율 또는 미분계수가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은 fx-f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죠. 자, x가 3으로 다가간대요. x가 점점 3을 향해 간다. 자, 그러면 당연히 x의 변화량은 이쪽 x에서 이쪽 x를 뺀 거죠. 그래서 x의 변화량은 x 빼기 3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수분해하면 바로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옆에 풀이를 봅시다. 지금 이게 델타 y니까 이 델타 y에 대응하는 델타 x는 x 빼기 3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x 더하기 3을 두 개 곱한 것이 요거니까 인수분해해서 옆으로 이렇게 치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의 극한이 뭐가 되는 거죠? 네, f 프라임 x가 3으로 가고 있으니까 f 프라임 3이 되고 얘는 저 혼자서 알아서 수렴하죠. 3을 넣어주면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 바로 3에서의 미분계수의 6분의 2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f 프라임 3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분의 1 곱하기 6 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조금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x가 어디를 향해 간대요? 네,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3을 향해 갑니다. x가 얘가 이쪽으로 쭉 간다. 그러면 여기 x의 변화량이 뭐가 되죠? 네, x 빼기 3이 되고 y의 변화량은 뭐가 됩니까? fx-f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x가 3을 향해 가면 이 fx가 f3을 향해 가잖아요. 정점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바로 fx 옆에는 마이너스 f3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3으로 묶어줍니다. 3으로 묶어준다. 그런 다음에 fx 빼기 f3 fx 빼기 f3 y의 변화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f3 자,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마이너스 3f3이잖아요. 근데 그 놈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다시 플러스 3f3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f3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분리를 하는 거예요. 밑에 분모가 x 빼기 3이니까 요런 분의 요놈 하나 그 다음에 요런 분의 요놈 하나.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f3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여기가 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분의 요놈은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게 f'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곱하기 f'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놈분의 요놈 요놈분의 요놈 이거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f3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f'3은 여기 4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6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f3은 여기 4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14가 나온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자, 이게 보면은 x 빼기 1이 있죠. 근데 x가 1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모에 x의 변화량이 x 빼기 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fx-f1이 있어야죠. x에 대한 함수값에서 1에 대한 함수값을 뺀 게 y의 변화량이니까 자, 그렇게 변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지금 x 빼기 1이 있고 위에 fx가 있잖아요. 당연히 fx에서 마이너스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fx 빼기 f1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f1을 넣고 얘를 이제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플러스 f1이니까 이 뒤에서 f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f1은 원래 없었던 거나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f1은 이쪽에다 썼습니다. 그러면 요놈분의 요놈 이게 바로 뭐죠? f'1에 마이너스 9를 붙인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f1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합니다. x의 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에 x 더하기 1에 f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요 부분은 약분이 되겠죠. 남아있는 애들이 얘네들인데 x가 1로 가면 2 곱하기 f1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f1은 여기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f1은 그냥 a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a와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2a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여섯 번째. f-1이 -1이고 f'-1이 4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풀이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밑에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요, 일단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x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x가 어딜 향해 간다? 네, 여기가 -1이고 이 정점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곳에 어떤 동점 x가 있는데 이 x가 지금 얘를 향해 간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로 x의 변화량이 x 빼기 1에서 x 플러스 1이 되고, y의 변화량은 뭐가 됩니까?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이러한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식을 작성을 해줘야만 그거의 극한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fx 빼기 f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더하기 1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잘 봅니다. 자, 이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바로 뭐죠? 요놈이 네,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 플러스 1은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x에서 요 x를 빼면 x 빼기 1이니까 x의 변화량은 x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델타 x와 델타 y를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 옆으로 치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x가 점점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니까 이 녀석의 x는 마이너스 1로의 극한이 뭐가 되죠? 네,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얘는 1로 수렴하니까 곱하기 1 생략.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데 그 값이 얼마로 나와 있다? 네, 4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